아침 6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재래시장. 매일 같은 시간 한 할머니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해보다 깊은 이유가 있었고 돈보다 무거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한 노인의 조용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반 전북의 한 소도시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플라스틱 바구니를 싸는 소리, 호스로 바닥을 씻는 물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리어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춘자 77. 허리는 구부정했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는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검은색 고무신은 뒤축이 닳아 평평했습니다. 리어카는 녹이 슬었지만 바퀴는 잘 돌아갔습니다. 춘자는 매일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시장에 왔습니다. 춘자 씨, 오늘도 일찍이네. 반찬가게 김도연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춘자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깍두기 5통, 멸치볶음 10팩. 또요? 어제도 그만큼 사가셨잖아요. 네.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어카에 반찬을 싣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삼겹살 5kg, 목살 3kg를 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2박스, 바나나 3송이를 담았습니다. 계산은 늘 현금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 쓰세요? 과일 가게 주인 박미숙이 물었습니다. 춘자는 사과를 리어카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은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밀려가는 리어카, 그 위에 가득 쌓인 물건들, 뭔가 맞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박춘자는 이 시장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좌판을 펼쳐 마늘과 고추를 팔았습니다. 아들 민재를 업고 무릎에 앉히고 옆에 세워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엄마 걱정은 안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매일 도시를 누볐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벌면 나도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사람 될 거야. 민재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달하다 본 노숙자들,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춘자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재는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춘자는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울음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더러운 손, 굶주린 듯 삼키는 모습. 춘자는 그 사람을 보다가 문득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사람 될 거야. 그날 밤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1년 전 춘자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습관처럼 산 복권 3등이었습니다. 150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춘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이제 기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배달하며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국 한 그릇만 달라고 하심. 목소리가 떨렸음. 공원 벤치에서 자는 사람 3명. 추워 보였음. 춘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도 아니라 그저 필요한 것을 사는 사람으로요.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정육점 사장 윤석호가 반찬 가게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매일 같은 양을 사가요. 현금으로만요. 혹시 누가 돈을 주는 거 아닐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글쎄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그 위로 쌓인 물건들. 뭔가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서유진이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물건을 많이 사신다고 해서요. 춘자는 리어카를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침착한 눈빛. 괜찮아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춘자는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춘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사람. 뭔가 감추는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은 사람. 유진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오늘 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깍두기 5통, 멸치볶음 10팩, 삼겹살 5kg, 사과 2박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다 전달함. 춘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대신 아들이 하려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날마다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심, 걱정, 불안. 춘자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걸요.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문은 시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춘자 씨, 요즘 매일 100만 원어치씩 산다던데? 혼자 사는데 그걸 어디다 쓴대? 현금으로만 계산한다며? 영수증도 안 받고. 반찬 가게, 정육점, 과일 가게 주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본 것을 맞춰보니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품목, 같은 방식. 그리고 늘 현금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춘자 씨한테 돈을 보내는 거 아닐까? 과일 가게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정육점 윤석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즘 노인들 많이 당한다잖아. 검사 행세하고 경찰 행세하고. 근데 춘자 씨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반찬 가게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본인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미숙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 석호의 말에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확실하지 않아서 더 문제지. 만약 정말 범죄에 쓰이는 돈이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박춘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멈추는 대화, 돌아서는 고개. 춘자는 리어카를 끌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깍두기 5통이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누구한테 연락 받으신 거 없으세요? 연락요? 전화 같은 거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춘자는 도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없어요. 그게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말씀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니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꺼내 계산하고 리어카에 물건을 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 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인데요. 박춘자 씨 아시죠? 서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요즘 좀 이상해요. 매일 엄청난 돈을 쓰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닐까 싶어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유진은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으로 리어카를 끄는 춘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춘자 할머니. 유진이 춘자를 불렀습니다. 춘자는 리어카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시장분들이 걱정하셔서요. 요즘 물건을 많이 사신다고.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어디 쓰시는 데가 있으세요? 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정신 멀쩡해요.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할머니, 더 물어보지 마세요. 춘자는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고한 침묵, 설명을 거부하는 태도.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상인회 모임이 열렸습니다. 10여 명의 상인들이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윤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 씨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상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 뭘 신고해요? 물건 사는 게 죄예요? 김도연이 반박했습니다. 죄는 아니지.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혼자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 현금으로만? 그건 개인 사정이 있겠죠. 사정? 무슨 사정인데 말을 안 해? 그게 더 수상한 거 아냐? 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도 맞섰습니다. 수상하다고 신고하면 춘자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괜히 조사받고 상처받고. 그래도 우리 시장 명예가 있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무슨 문제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다른 상인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신고를 주장하는 쪽과 지켜봐야 한다는 쪽.
서유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제가 춘자 할머니랑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요? 할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필요해서 사는 거라고. 그게 대답이에요? 어디에 필요한데요? 석호가 되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확신? 뭘 근거로요? 할머니 눈빛이요. 유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눈은 맑았어요. 무서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호했어요. 뭔가 자기 의지로 하는 일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눈빛만 보고 석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요. 일주일만요. 만약 그동안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 않아요. 일주일.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지켜봅시다. 그날 밤 박춘자는 집에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오늘 산 물건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함. 춘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요. 언젠가는 설명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춘자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춘자의 한숨 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리어카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시장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의 시선 속으로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쳤습니다. 상인들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박춘자는 여전히 낡은 베이지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 옷 좀 두껍게 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과일 가게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보기만 해도 추워요. 미숙은 귤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서비스예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도 춘자는 깍두기, 멸치볶음, 삼겹살, 사과를 샀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실었습니다. 계산은 현금이었습니다. 미숙은 춘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 밑이 까맣게 때가 낀 손. 그 손이 5만 원권을 꺼내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꾸 물어봐요? 그냥 걱정돼서요. 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게 춘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자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시 반, 7시, 7시 반. 시간이 지나도 리어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감기 걸렸나 봐. 윤석호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추운데 얇게 입고 다녔잖아. 도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춘자는 10년 넘게 거의 매일 시장에 왔습니다. 아픈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유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저 춘자 할머니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집 앞에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뛰어나갔습니다. 춘자의 집은 시장 뒤편 골목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대문 앞에 춘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 몇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달려가 춘자를 흔들었습니다. 춘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네, 지금 오고 있어요.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춘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진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에요. 가족은요? 없어요. 혼자 사세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얼마나 오래 밖에 계셨는지. 유진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춘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좀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언제 깨어나요? 오늘 안으로 깨어날 거예요. 일단 체온부터 올려야 해요.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죠? 문이 열려 있던데. 제가 정리할게요. 유진은 병원을 나와 다시 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녹슨 물통,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오래된 TV,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액자를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30 전후로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밝은 눈빛. 액자 앞에는 작은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분인가? 유진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책상 위에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 아래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12월 5일 마이너스 깍두기 5통, 멸치볶음 10팩, 삼겹살 5kg 오늘도 다 먹음. 12월 12일 마이너스 사과 2박스, 바나나 3송이 애들 남김없이. 1월 8일 마이너스 된장찌개 재료 어르신들 국 추가. 유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나눠주고 계신 거야? 유진은 공책을 덮고 주변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보호시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화의 집 희망나눔센터.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평화의 집 마이너스 노숙인 보호시설, 희망나눔센터 마이너스 독거노인 지원기관.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유진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메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대신하고 있어. 내 약속. 유진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평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희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식당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긴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보온밥통.
한 중년 남자가 유진을 반겼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서유진이라고 해요. 박춘자 할머니 아세요?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춘자 할머니요? 당연히 알죠. 은인이신데. 은인이요? 네, 1년 넘게 매일 반찬이랑 고기를 가져다 주세요.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네, 매일 저녁 6시쯤 오세요. 리어카 끌고요. 처음엔 우리가 사양했어요. 할머니도 어려워 보이시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다고.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제 안 오셨거든요. 병원에 계세요. 쓰러지셔서. 뭐라고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유진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은 없으셔도 마음이 따뜻하신 분.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주름진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춘자의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춘자의 침묵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진은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춘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커튼, 링거 소리. 병원이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다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틀이요. 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유진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집은요? 문 잠가뒀어요. 걱정 마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손에 들린 공책을 보았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죄송해요, 할머니. 집 정리하다가 봤어요. 유진은 공책을 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춘자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화의 집 다녀왔어요. 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센터장님이랑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1년 넘게 반찬이랑 고기 가져다 주셨다고.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말하면 달라져요. 뭐가요? 의미가요. 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선행이 되어버려요. 동정받고 칭찬받고.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춘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민재 아세요? 아드님이시죠? 네. 춘자는 액자 속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재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춘자의 손이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배달일하면서 많이 봤대요. 굶주린 사람들, 외로운 노인들. 그래서 자주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돈 벌면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사람 될 거야.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민재는 32에 세상을 떠났어요. 빗길의 사고로. 죄송해요, 할머니.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오래됐어요. 춘자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민재 생각이 났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하려던 일을 내가 대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민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았어요. 유진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으로. 네. 1억 5천. 큰 돈이었어요. 기뻐할 사람이 없어서 슬펐지만 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일 반찬 사서, 고기 사서, 과일 사서, 평화의 집이랑 희망 나눔 센터에 가져다 주고. 왜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돈으로 기부하셔도 됐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민재랑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직접 밥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돈이 아니라.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민재의 약속이 아니라 내 선행이 되니까. 나는 그냥 아들 대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요? 네. 그럼 또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는 거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시장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춘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불쌍한 할머니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알아요. 다들 착해요. 근데 난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민재를 기억하는 방법이. 유진은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단호한 눈빛, 떨리는 손.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뒤 춘자는 퇴원했습니다. 유진이 데리러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할머니, 시장 사람들한테 말 안 할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춘자는 유진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 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춘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리어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닦아놓았는지 깨끗했습니다. 누가 닦았어요? 김도연 씨요. 제가 부탁했어요. 춘자는 리어카를 만졌습니다. 바퀴도 기름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내일 시장 나가시면. 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6시 반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춘자를 알아봤습니다. 춘자 씨, 김도연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리어카 깨끗해졌네요. 아, 그거 제가 좀 닦았어요. 도연은 머리를 긁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과일 가게 박미숙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날씨 추운데 옷 좀 두껍게 입으세요. 네, 알겠어요. 이거 드세요. 미숙은 귤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춘자는 받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돈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웃끼리 이 정도는 해야죠. 춘자는 귤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춘자는 평소처럼 반찬과 고기와 과일을 샀습니다. 양은 조금 줄였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시장을 나서려는데 서유진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춘자는 놀라서 유진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유진이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응?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춘자는 유진을 보았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뒤를 비쳤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서유진이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춘자가 매일 사는 물건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현금만 쓰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김도연은 평화의 집 앞을 지나다 춘자를 봤습니다. 리어카에서 반찬을 내리는 모습을, 센터장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반찬 가격 좀 낮춰드릴게요. 왜요? 그냥요. 단골 할인이에요. 춘자는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일주일 뒤 정육점 윤석호도 가격을 깎아줬습니다. 과일 가게 박미숙은 사과를 덤으로 넣어줬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춘자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12월 중순 시장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시장 한편에 나눔 냉장고를 만들면 어떨까요? 나눔 냉장고요? 네. 남은 반찬이나 식재료를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윤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요. 어렵지 않아요. 박미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춘자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것 같아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냉장고는 지원할게요. 전기세도 저희가 낼게요. 그럼 우리는 음식만 채우면 되겠네요. 상인들이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연이 춘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나눔 냉장고 만들기로 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눔 냉장고요? 네.
할머니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도 같이 하자고요. 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요는 안 돼요. 당연하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아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춘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장 입구에 나눔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작은 냉장고 2대, 그 위에 손글씨로 쓴 안내문.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나눌 수 있는 분은 채워주세요. 첫날 김도연이 깍두기 5통을 넣었습니다. 윤석호는 삼겹살 2kg를 넣었습니다. 박미숙은 사과 1박스를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냉장고는 비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냉장고는 매일 채워지고 비워졌습니다. 박춘자는 여전히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양은 줄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집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시장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시네요. 네. 덕분에 할머니 부담도 줄었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은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째 주 춘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나눔 냉장고가 생긴 뒤로 춘자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데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깍두기 새로 담갔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하나 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할머니는 오늘 쉬세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과일 가게를 지나는데 미숙이 귤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침에 먹으면 좋아요. 내가 살게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춘자는 귤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육점 앞을 지나는데 석호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목살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할머니 덕분에 배운 거 많아요. 춘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어요? 석호는 웃었습니다. 나누는 법이요. 그날 오후 춘자는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한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춘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누군가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살아 있었다면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민재야.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혼자 안 외로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월 어느 날 서유진이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요? 평화의 집에서 초대했어요. 할머니랑 시장 사람들 다 같이 오라고.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갈래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칭찬받는 거 싫어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받을 건 받아야 오래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춘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할머니. 혼자 안 가도 돼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의 집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보호소 어르신들, 센터 직원들 모두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깍두기, 과일. 춘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유진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웃고.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감사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춘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밥 먹어요. 잠깐만요. 짧게 할게요. 센터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건 춘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1년 넘게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감사합니다. 나눔 냉장고 만들어주시고 매일 채워주시고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도현, 윤석호, 박미숙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따뜻한 공동체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이 춘자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난 할 말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얼굴, 작은 체구.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아들 약속을 대신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하려던 일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혼자 했으면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덕분에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하고 길게. 춘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자는 유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았어요. 응. 할머니 말씀 듣고 다들 울었어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나도 울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민재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춘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엄마가 약속 지켜주셨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됐어.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나눔 냉장고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춘자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미숙이 과일을 덤으로 넣어줬습니다. 석호가 고기를 싸주며 농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목살이 최고예요. 그래요? 그럼 좀 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고마워요. 춘자는 리어카를 밀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채워지고 비워졌습니다. 매일 조용히. 춘자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민재야, 엄마 행복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의도는 설명이 없어도 결국 드러난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노인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었습니다. 춘자는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길을 함께